네, 안녕하세요. 원투원 영어 루쌤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29가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29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그 다음에 if를 대신하는 구문이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필기를 해가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필기할 게 좀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문장을 바로 들어가기보다 좀 기본 개념을, 가정법은요, 기본 개념을 좀 그림으로 인식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필기를 해놨으니까 좀 빠르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기를 하면서 좀 필기를 많이 해야 되면 선생님은 미리 해놨으니까 설명을 쭉쭉 할 거니까 여러분 멈추고 필기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가정법. 총 3개로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가정법의 모양들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가정법 과거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서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이런 말은 필요 없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보는 문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진도를 나가는 문법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이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정법이다 그러면요. 이걸 if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과거가 있다 그러면 if절 안에 들어가는 동사가 과거 모양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f절 안에 문장의 동사를 과거 형태로 쓰겠다라는 거지 실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예문을 그냥 빨리 먼저 봅시다. If I knew her phone number, 예를 들어 뒤에 now가 있어. Now I would call her. 자,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now가 있으면 뭐겠어? 지금 알고 있다면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할 텐데 실제로 뭐야? 몰라서 전화를 못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뭘 써놨어요? 우리가 알다면 이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knew를 썼단 말이에요. 과거형으로. 자, 가정법은요. 실제 시간보다 실제 시간보다 한 단계 뒤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가정법 과거다라는 건 뭐냐면요. 시간 잠시만요. 실제 시간은 현재야. 원래는 현재 시간이야. 근데 현재하고 그러니까 반대되는 아니야. 이렇게 하자. 실제 시간은 현재인데 if절 안에 생김새는 그러니까 동사의 모양은 과거형이야. 그리고 뜻은 뭐야? 반대야. 자, 보세요. 만약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았다면 아니고 지금 알고 있다면이야. 그러니까 현재 시간이야. 동사 모양은 근데 과거로 쓰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 뜻은 뭐야? 왜 반대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안다면 하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if는요,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조건이에요.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면 뭐 할 수 있겠군. 이런 느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반대로 생각해 볼 때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법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와 전부 다 뜻이 반대이거나, 이런 경우를 지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if절 안에 주어 뒤에 동사가 과거 모양으로 쓰는데 지금 일반적인 동사는 그냥 과거 동사 쓰면 되죠. 고면 went고 방금 본 것처럼 놓으면 knew 쓰면 되고 먹었다 그러면 ate 쓰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동사가 비동사다. 비동사라면요. 주어와 상관없이 무조건 were를 씁니다. 여기 was를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해석하는 방법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해석은 어떡하냐? 만약 주어가 자, 생긴 건 과거지만 얘가 생긴 데는 과거지만 무조건 현재로 해석해야 돼요. 과거 동사 한다면 주어는 자, would 어떻게 해석해? 동사 할 것이다. 아니면 할 텐데 should랑 would는 거의 비슷하고 should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자, could는 동사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도 되고요. 있을 텐데 might는요. 동사 할지도 모를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will, shall, can, may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were가 온다, were가 오면요. 뒤에 보통 뭐가 와? 형이나 명이 오잖아. 그래서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해요. 뭐라고요? 뭐뭐 라면, 뭐뭐 하다며, 혹은 뭐뭐 라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해석법을 넣어가지고 그대로 해봐. 만약 내가 안다면 전화번호를 나는 전화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 거 해볼까요? 만약 내가 뭐죠 이거? 매지션 그 마술사라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못한다 이런 느낌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가정법 과거예요. 끝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얘랑 여기 뒤에 모양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라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씁니다. 동사 뭐라고요? 원형.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만약 주어가 과거 동사 한다면 주어는 would 동사 원형 할 텐데 would를 대표로 그냥 외워. 몇 번 해보세요. 멍 때리고 쳐다만 보지 마시고 입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장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뭐뭐 누구는 뭐뭐 할 텐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 하고요. 눈으로만 공부하면 절대로 입에서 해석이 그러니까 속으로 해석이 탁탁탁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만약 주어가 were라면 주어는 could 동사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자, 여기서 동시에 해버릴게요. 도치가 생겨요. 뭐라고요? 도치구문. 선생님이 전에 도치할 때 가정법 도치할 건데 나중에 가정법 할 때 할게 했거든요. 어디 있었지? 그래서 필기를 남겨놨거든 내가.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여기 if 생략 돼 있죠? 이게 도치구문에서 여기 도치구문이었잖아요. 도치구문에서 if를 어차피 여기서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 빼놨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지금 이거 여기서 합니다. 자, 도치구문 어떻게 하냐? 좀 주황색 이런 걸로 해볼까? 자, 도치구문은요. if를 없애요. 얘를 없애요. 그 다음에 과거 동사일 땐 도치 안 하고요. 비동사인 경우에 얘네들 이렇게 바꿉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없애고 주어랑 were를 바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문장 맨 앞에 뭐가 등장해? were를 맨 앞에 쓰는 거야. were, 주어, 어쩌고 저쩌고,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그랬는데 물음표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이렇게 비동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면 의문문이잖아. 그런데 뒤에 의문문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물음표가 없어. 그럼 이거 의문문이 아니고 알아채야 돼. if 게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if는 보이지 않는데 주절에 이렇게 would가 있거나 이러잖아요. 아니면 이따 할 거지만 주어 명사 있고 뒤에 would가 있거나 그러면 if처럼 해석해야 될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were이 앞으로 나가고 주어가 있어. 그리고 주어 뒤에 would나 should나 could나 might가 있고 동사 원형 보여. 그럼 무슨 말이야? if가 생략됐군. 이걸 딱 눈치를 채야 돼. 그래서 주어가 뭐뭐라면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주어가 뭐뭐라면 주어는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바꿔볼까? 이 문장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if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생략하고 얘네 두 개 자리 바꾸라 그랬죠? 그럼 문장 맨 앞에 뭐가 나가? Were I a magician? 이걸 갖다가 내가 마법사였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I could help you. 내가 마법사라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하고 물음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얘를 딱 보고 지금 이 안에 if가 여기 안에 if가 들어가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 살짝 정리를 완료를 하고요. 이번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넘어갈게요. 잘 따라오고 있죠? 필기 잘하세요. 선생님보다 더 예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2번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얘도 비슷해요. 그러나 자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 가정법이라는 말을 if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치? 그럼 과거 완료라는 말이 자, 이게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게 아니고
이 if가 끌고 가고 있는 문장 속의 동사의 모양이 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겠지?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 지난 시간 시제 배웠지만 과거보다 더 과거의 상황일 때 이 구간을 우리가 헤드 PP를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가정법 과거 완료 역시 실제 시간은 언제야? 자, 봐봐. 현재를 가정했더니 과거를 사용했어. 그럼 과거를 가정할 거면 뭘 써야 돼? 대과거를 쓰는 거지. 과거 완료. 그래서 실제 시간은 그냥 과거란 얘기야. 근데 동사의 모양은 과거 완료야. 대과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역시나 뜻은 뭐겠어? 반대야. 서로 지금 달라.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만약 주어가 had, pp 했다면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여기까지는 좀 이해됐지? 만약 주어가 여기에 있는 이 pp는 수동태 pp가 아니에요. 그냥 완료 형태의 pp입니다. pp 했다면 먹어졌다면 그러면 안 돼. 그냥 먹었다면 해야 돼. 만약 여기 it는 있으면. 자, 주어는 잘 보세요. 자, 여기 동사 원형 자리를 뭘로 바꿔놨어? had pp로 바꿨어. 이미 이 부분은 원래 뭐야? 원래 will, 원래 뭐 can, 원래 may를 뭘로 바꿔놨어? 과거 형태로 바꿔놨잖아. 그런데 얘를 그럼 더 이상 과거로 바꿀 수 있니 없니? 얘는 더 이상 과거로 바꿀 수가 없어. 얘를 건들 수가 없어. 시제가 한 칸 뒤로 갔으니까 얘가 지금 과거가 완료가 됐으니까 여기도 한 칸 더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못 건드려. 그러니까 뭘 건드는 거야? 동사 원형이었던 자리를 뭘로 바꿨어? had pp로 바꾼 거죠. 여러분 여기서뿐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저 뒷과에서 할 건데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오는 자리를 과거 느낌 주고 싶어. 과거로 표현하고 싶어. 그때 뭘 쓴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자리를 have pp를 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to go가 가는 것이면 to have gone 쓰면 무슨 말이야? 갔던 것이 된다는 거지. going이 가는 것이면 having gone이 뭐야? 갔던 것이 된다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별거 아닌데 지금 여기 천일문 핵심에 저기 뒷과 있잖아요. 뭐 이건 태구나. 어쨌든 이것만 따로 막 달라요. 근데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자리를 과거 녹음 주고 싶으니까 have pp를 썼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얘는 뭐야? pp 할 텐데가 아니고 했을 텐데 그래야겠죠? 했을 텐데. 그 다음 좀만 넘기자. 그 다음 코드가 나오면 pp 할 수 있었을 텐데. might가 나오면 pp 했을지도 모를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if 만약 주어가 had pp 했다면 주어는 would have pp 했을 텐데, 할 수 있었을 텐데, 했을지도 모를 텐데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요. 몇 번 해보세요. 자, 그럼 얘도 뭐가 있다? 당연히 도치가 있더라. 그래서 얘도 도치로 만들어 보면 간단합니다. 도치 어떻게 하라 그랬어? if를 없애고 주어랑 그 바로 뒤에 있는 걸 자리를 바꾸라 그랬죠? 그럼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 거야? 주황색으로 할 걸 그랬나? had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주어 pp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주어 would have pp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눈치를 딱 까야 돼. 여기 물음표가 없어. 그러면 했었나 하고 이렇게 의문문이 아니라 물음표 없는데 would have pp도 보이고 그럼 이건 도치구나 딱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보고 만약 주어가 pp 했다면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예문. 만약 그가
그렇게나 멀리 갔었다면 그는 자 could not have come back that early. 그렇게 일찍 돌아올 수 없었을 텐데 실제로 뭐야?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으니까 좀 일찍 돌아올 수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럼 얘도 한번 도치로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if를 어떻게 하라 했어? 없애라 그랬어. 그 다음에 he하고 had를 바꾸라 그랬어. 그래서 had he gone so far 뒤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도치 구문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혼합가정법. 이거는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자, 앞부분은 봐봐. 여기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야. 여기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근데 뒤에는 저기 가정법 그냥 과거야. 얘 요거랑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일로 간 거야. 알겠지? 자,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 앞부분을 가정하면 시간적으로 미래가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를 가정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혼합가정법은 이렇게는 못 와요. 알겠죠? 앞에 얘 쓰고 뒤에 이렇게는 못 합니다. 하지만 앞부분을 had, pp 쓰고 뒷부분을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을 쓸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합친 겁니다. 그런데 만약 혼합가정법을 쓴다. 그럼 대부분 여기에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약 주어가 해석은 똑같아요. 만약 주어가 had, pp 했다면 예를 들어 10년 전에 주어는 would 동사 원형 지금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오늘날 그럴 텐데 요즘에 그럴 텐데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If you had accepted my advice 2 years ago 네가 만약에 2년 전에 내 충고를 네가 좀 받아들였었다면 과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뒤에 봅시다. 너는 지금 요즘에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을 텐데 자, 과거의 결과 그 선택이 지금 현재의 결과를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혼합가정법. 얘도 해석이 똑같으니까 여러분은 한번 써보세요. 써보자. 자, 만약 아까 파란색으로 했었죠? 만약 주어가 pp 했다면 하고 과거의 어느 순간에 주어는 동사 할 텐데 할 수 있을 텐데 할지도 모를 텐데 언제? 요즘에 지금 오늘날 오늘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혼합 가정법까지 일단 기본적인 가정법의 형태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현재를 가정하는 게 과거고 과거를 가정하는 게 과거 완료면 미래는 뭡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현재를 가정했더니 실제로는 과거 형태를 썼어. 그 다음에 과거를 가정했더니 대과거를 썼어. 그러면 미래를 가정하면 뭘 쓰겠어? 당연히 현재를 쓰겠죠. 한 칸씩 뒤에 있는 걸 쓴다고. 미래 가정하면 현재 쓰고 현재 가정하면 과거 쓰고 과거 가정하니까 대과거 쓰고 알겠죠? 그럼 가정법 미래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현재를 쓴다라는 거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가정법 미래에서 현재를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정법이라기보다 조건에 가깝습니다. 조건 알겠죠? 천천히 볼게요. 여기 아래다가 한번 써봅시다. 그냥 일반적인 가정법의 그냥 조건 만약에 시간의 혹은 조건의 부사절 인 경우에 현재를 쓰는 거예요. It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rains tomorrow 이렇게 선생님 예문 들었었죠. 내일 만약에 비가 오면 내일이잖아. 미래잖아. 그쵸? 근데 여기 뭘 썼어? 현재형 썼죠. 그쵸? 나는 will be happy. 나는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할 거야. 이거는 물론 만약이라고 우리가 해석은 해요. 그런데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 있지.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하고 조건을 걸어서 그럼 기분이 참 좋겠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할 때는 현재를 써요. 그런데 지금 가정법의 뉘앙스가 어때요? 대부분 조금 어려운 일이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게 가정법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긴 한데 좀 불가능해. 가능하더라도 너무 희박해. 아니면 아예 불가능해.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현재형으로 쓰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if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있어요? should가 있고요. 이번에는 if 주어 동사 사이에 were to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예전에 be2 동사 했던 거 기억나죠? be2를 will처럼 써보자 했던 거 기억나요? 뉘앙스상 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보자고 했었어. 아니면 be2 동사는요. 어떤 느낌도 있냐면 뭐뭐 할 작정이다, 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쓰이거든요. 자, 어쨌든 한번 볼게요. 만약 해석은 다 똑같아. 이제 사실 해석 적을 필요도 없어.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 주어는 동사 할 텐데 아니면 할 것이다. 똑같아요. 이제부터는 해석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영어로 전환시킬 때 해석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해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장의 상황 속에서 얘가 가능한 건가? 불가능한 건가? 현재를 가정하나? 과거를 가정하나?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해야 돼. 만약 주어가 should 동사 원형 한다면 주어는 would 동사 원형 할 텐데 아니면 will 써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문 보세요. 만약 네가 죄인을 한번 만난다면 너는 그녀를 좋아하게 될 거야. 걔 되게 괜찮은 애야. 이런 의미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할 때도 should를 써요. 그럴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 막 복권에 당첨됐어. 사실 그 복권에 당첨되는 건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죠. 근데 가능성이 아예 없나요? 있긴 있어요. 0.001%라도 가능성이 있긴 있잖아요. 복권 당첨자 항상 누군가는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약 내가 뭐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다면 하버드 대학교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진짜 혹시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희박할 때는 should를 씁니다.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도치. 얘도 도치를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 if를 없애고 주어랑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자리를 바꿔요. 그럼 어떤 모양이 생겨요? should 주어 동사 원형 여기만 보면은 의문문인지 아닌지 몰라. 쉼표 찍고 주어 뭐가 보여야 돼? would, should, could, might 어쩌고저쩌고 동사 원형 이게 딱 보이는 순간 그리고 뭐가 없어? 물음표가 없으면 얘 if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should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문장의 끝을 보고 물음표가 없으면 얘를 보고 만약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만약 네가 아까 방금 했죠? 네가 제인을 만나면 너는 그녀를 좋아하게 될 거야. 아니면 please가 나오면 만약 제인을 만나면 그녀에게 저한테 연락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도치를 일으켜 봅시다. 도치하면 어떻게 돼요? if 생략하고 주어 동사 자리 바꾸니까 문장 맨 앞에 뭐가 나와야 돼? should you meet Jane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는 아예 0.001%도 안 되는 가능성이야. 그냥 아예 0%야. 예를 들어보자. 만약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자,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은 아예 없죠. 불가능하죠. 근데 불가능한 일을 가정하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절대 안 하겠다는 느낌이야. 봐봐. 만약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야, 그럼 내가 걔랑 결혼할게. 그 여자애랑 내가 그럼 결혼할게. 이거 무슨 말이야? 야, 해가 뜰 일이 있니? 나도 그 여자애랑 결혼할 일이 없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문장 하나 더 써놨어. 이건 뭐야?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 되니?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좀 이상하죠?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if입니다. if가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앞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if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if, 만약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even if의 성격도 있어요. 비록 뭐뭐지만. 그럼 이럴 경우에는 앞에가 플러스잖아. 뒤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플러스면 만약 뭐만 그 다음 뭐뭐 할 거야 이거죠. 근데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떠. 근데도 결혼 안 해? 그럼 뭐야? 비록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할지라도 나는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갈 경우에는 even if로 사용하는 거죠. 얘 if를. 어쨌든 얘도 도치가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if 빼고요. 주어랑 동사를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 주어, 투동사 이렇게 생긴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얘들아? 그러면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if 빼고 were the sun to rise 이런 식으로 이런 구문이 있다는 거야. 딱 보자마자 얘들아 were 주어 to 동사 were 주어 to 동사 were 주어 to 동사가 보이는 순간 만약 주어가 동사하면 이렇게 해야 돼. 불가능한 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좀 빨리 왔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여기는 해석이 똑같아서 써놓지도 않았어.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빠르게 가정법 과거 찰칵찰칵 가정법 과거 완료 찰칵찰칵 혼합가정법 가정법 미래 찰칵찰칵 그 다음에 불가능한 가정법 미래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여기 아래다 조금만 더 빼놓을게요. 이렇게 너무 붙어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가정법을 지금 본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단 두 번째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정법인데 이제는 두 번째부터는 if가 뭐 보이더라도 if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을 이제 보기 시작할 거예요. 볼게요. IUC 가정법과 as if 가정법 두 개를 할 겁니다. IUC 가정법, as if 가정법. 자, 얘는요. 그냥 간단해요. 그리고 앞에서 이미 우리가 감각을 세웠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IUC 가정법은요. 얘를 보고 만약 나는 그러니까 나는이라기보다 뭐 그냥 대부분 나는인 경우가 많기는 해요. 어쨌든 좋겠다. 좋을 텐데 이런 얘기죠. 주어가 자 과거 동사가 있으면 과거 동사 하면 뭐라고요? 과거 동사 하면 과거 동사 한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if절 안에 과거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 실제로는 현재 상황인데 현재를 가정할 때 과거 쓴다 그랬죠.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월을 보고 과거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 현재로 해석해야 돼. 주어가 월라면 알겠죠? 였다면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can의 과거인 could를 썼어요. 할 수 있다면 자 이걸 할 수 있었다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세 개가 뭐예요? 가정법 과거의 느낌이죠. 현재를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러면 얘네 세 개를 통째로 이대로 들고 가정법 과거 완료처럼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있던 과거는 뭘로 가야 돼? had pp로 가야겠죠. 그 다음 여기 있던 원은 뭘로 가야 돼? had 빈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 여기 있던 could는 어떻게 해야 돼? could 못 걷는다 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얘를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자리를 과거로 바꾸는 수밖에 없죠. 그럼 뭘 쓴다 그랬어? have pp 쓴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could have pp 이렇게. 그럼 얘네 세 개는 어떤 의미야? 가정법 과거 완료처럼 과거로 해석하는 거야. 이때 이제 pp에 해당하는 동사를 했다면 하면 됩니다. 자, 나는 좋겠다. 네가 예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자, 내가 옛날에 부자였다면 참 좋을 텐데. 나는 어렸을 때 가난했어. 이런 느낌. 내가 노래를 예전에 pp를 잘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자, 됐나요? 그 예시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예문에서 볼 거니까 일단은 개념으로 하고 빨리 넘어갈까요? 아, 그래도 하나 할까? 자, 일단은 IUC는 앞에 있으니까 여기 있다고 치고 뒤에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좋을 텐데 라고 하고 뭐 할까? 자,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유명한
배우를. 내가 그 유명한 배우를, 자, knew죠. 이거 지금 과거형이죠. 근데 이거 갖다가 as다면 하면 안 되고, 현재, 안다면, 현재로 하라고, 알겠지? 현재 내가 안다면 또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부자는 아니야. 근데 내가 참 지금 부자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 were rich야. 자, 뭐라 그랬어? 가정법에서는 비동사를, was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과거형을 쓴다고 해도 얘 실제로 해석은 현재로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걸 보고 부자였다면 아니고 부자 그냥 라면 해야 된다고. 워라면, 알겠지? 워라면. 그 다음에 동사 할 수 있다면, 내가 돈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그 지진난 그 나라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전부 다 뭘로 바꿔? had pp로 바꾸면 예전에 그랬었다면 이런 의미로 간다는 거죠. 이걸로 바꾸면 I had known, I had been, I could have helped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얘랑 거의 똑같이 갑니다. 거의 똑같은데 요 부분은 똑같아요. 요 부분은. 근데 해석이 약간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얘도 한번 이렇게 갖고 와볼까? 복사하자. 너무 귀찮잖요? 자, 복사하기. 참 좋죠? 세상이 참 좋습니다. 아이고. 잘 안 되네. 아까는 복사하기 붙여넣기 했는데 그냥 하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복사. 됐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것만 조금만 바꿔 말하면 돼. 자, 조금만 바꿔 말해보자. 자, 뭐라고 말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것처럼이야. 뭐라고? 것처럼. 주어는 동사 한다. 자, as 보고 마치. 자, as if나 as though를 써서 마치예요. 그 다음에 주어가 자, 과거형이여도 현재를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사 하는 것처럼입니다. 마치 주어가 과거 동사 하는 것처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들어 보자. She acts as if she has a lot of information. 자, 어떻게 해석해? 그녀는 행동해. 마치 그녀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알아 몰라. 그거는 모르겠어. 실제로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월이 오면 어떻게 해석하다 그랬어? 절대로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인 것처럼. 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쟤 부자처럼 행동하네. 뭐뭐인 것처럼. 얘도 마치 그녀가 she were rich야. 그럼 뭐야? 부자 아닌데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지금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그녀가 동사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번에 헤드 PP 똑같아. 헤드 PP 어떻게 해석해야 돼? PP 예전에 했던 것처럼. 헤드 빈 예전에 뭐뭐였던 것처럼. 코드 F PP 예전에 PP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문은 뭐 이 정도만 하고요. 뭐 간단하게 일단 개념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우리가 또 선여문 통해서 예문 볼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가정법 두 번째 것까지 완료를 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좀 따로 설명할 게 좀 더 있어서 세 번째 거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 마무리하고 다시 개념 강의 문장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개념 찍고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우리 문장 해석에서 만납시다. 다시 촬영할게요.